저희는 추갈못이니까 추갈못이니까 축협 회장. 네 맞아요 축협. 안 됩니다. 누가 하면 좋겠어요. 이 기재도 토트넘 되는 거 아니지? 아니보다는 지금이죠 못해. 왜 이렇게 부회장이 많이 필요하지? 축협 회장. 네 맞아요 축협. 축협이. 근데 제일 문제인 사람 놔두고 다 다 나갔어요. 나왔어요. 나왔더라고. 그 얘기가 있어요. 애초에 이런 일에 바람막이 하려고 그냥 앉혀놓은 사람들이다. 음모론이 다 있어요. 저도 근데 그 막 이동국하고 뭐 김병지 하고 그럴 때 왜 이렇게 부회장이 많이 필요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정일을 선수 경력은 제외하고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이랑은 난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동국이나 이렇게 부회장을 한 번에 딱 맡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응? 부회장을 한 방에 저렇게 확 맡는다고? 난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선수 출신이라도 뭔가 이렇게 행정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는 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선수 경력하는 거랑 일하는 것도 장자리는 다 합성하고 이게 하는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의아했죠. 그리고 왜 사과문도 자기들이 막 이렇게 물론 반대 안 했다는 게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 셋이서 그렇게까지 써가면서 정호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천수 혼자 타이밍 잘 맞게 딱 한마디 해가지고 공원 그 아파트 공원 길가에 앉아가지고 그 운이야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자기가 있으니까 감투가 있으니까 말 못하는 거고 전수는 시원시원하게 말했던 거고. 좀 아쉬워요. 근데 나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나는 만약에 내가 좀 더 젊었다면 사퇴하라고 막 압박하는 그런 걸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1인실 이런 거요? 나는 그냥 내 조직을 만들고 난 그 할 거다. 가서 시위할 거다. 나 동참할 사람 모이라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솔직히 나는 아니라고 봐. 내가 만약에 해외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봤다 그러면 해외의 광팬들은 무조건 뭐 그게 숫자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몰려갈 거라는 생각이야. 뭐 파라티치 무슨 전 세계적으로 활동 금지된 거? 난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 이 정도는. 이런 걸 약간 축구가 진짜 마이너라는 게 분명히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짜 국가 대항전을 좋아하는 거지 축구를 좋아하는 건 아직까진 그래. 국가 대항전, 국가 대표 이거. 축구를 좋아할 수 있게끔 물꼬가 트이던 시점이었거든요 지금이. 맞아. 그게 완전히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다시 이렇게 분위기 확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찬물 확 던졌다고. 만약에 정몽규가 내려온다 누가 하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재력도 있어야 돼요. 재력과 맞아. 추진력 재력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인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긴 돈 해요. 되는 건 정몽규가 지금까지 다 해왔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좀 보일 수밖에 없는 세계긴 해요. 혼자 근데 이게 책임지는. 그럴 수밖에 없게끔 만든 이 시스템도 문제인 거지. 체계와 시스템도. 아니 협회장이 왜 돈을 다 대가면서 하게끔밖에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냐 이거지. 국가 내지는 협회 자금 같은 것들이 모여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저는 현대가 KFA를 포기를 못한다면 차라리 전북현대 단장 했던 사람들 걔 일 잘했잖아요. 그 이철근 단장이랑 박승권 단장 둘이 일 잘했잖아요. 둘이 잘했어. 그리고 좀 추진력이 좀 되게 있고 솔직히 KFA를 무조건 욕하고 싶진 않은 게 마케팅적인 건 지금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그런 윗사람의 추진력이 더해지면 정몽규 주변에 수상씨밖에 없었다. 정작 정몽규 나올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 현대가 그런 한국 축구 다 좀 책임져주고 있는 건 좀 고맙긴 하지만 정몽규는 좀 아니고. 그게 결국에는 똑같은 거야. 어디든 하나가 잡고 있으면 부패와 안 좋은 일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 세력이 너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견제하는 그런 소리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재력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저는 부자층. 부자참? 되게 욕심 많아 보여요. 그런 행정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나는 욕심도 욕심인데 부자철은 진심이 느껴진단 말이야. 진심과 열정이 느껴져. 자기 생각과. 축구계 윤호윤호지. 윤호. 근데 그 말투는 진짜 안 바뀌더라. 그 오그라드는 그런 것들. 글 써도 약간 싸이월드 감성이지. 화가문 이런 거 잘 쓸 것 같아. 구자철 뭔가 괜찮은데? 부자철 같은 사람은 이제 커나가야지. 아직은 어리니까 좀 밟아가면서. 부자철은 사실 감독해도 되게 잘할 스타일이야. 맞아요. 선수들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부자철도 유소년 그런 거 진짜 관심 많아가지고. 약간 피터님이랑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약간 축구판은 아직도 현대가 좀 많이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백승건 단장 생각했었거든요. 백승권과 이런 아무튼 현대 전무이사들 그쵸. 지금도 그건가요? 아니면 은퇴를 하셨나? 지금은 아닐 거예요. 입김을 또 받지 않을까. 어쨌든 축구 좋아하는 돈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되게 생각해. 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우리 한국 문화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어서 위력이 있고 약간 인맥도 있고 권력까지 있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앉힐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큰 테두리의 어떤 권력형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내리꽂는 이런 시스템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그냥 우리는 지금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용표나 이동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무 소리도 못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사과하고 했냐?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 분위기에는 아무 소리 못 했을 거다. 그 사람들도. 그 얘기 많았어요. 왜? 거기서 반대 소리 냈으면 얘 또 약간 지키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또 대단한 건 그 연맹 권호감만 혼자 한 명 그거 반대했다. 진짜 용감한 거야. 항상 그런 자리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는데도 딱. 서로 권력도 약간 분산이 돼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자기 의견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렇게 특히 축구판 이런 데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지. 그게 완전히 뿌리 뽑히거나 바뀌려면 또 쉽진 않을 거다. 선후배 관계, 사람 관계 중심적인 이런 문화 아직은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그런 게 당연히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있긴 하겠지만 한국은 그게 이제 되게 소그룹처럼 돼 있단 말이야. 너 안 봐? 뭐 안 봐도 돼? 막 이런 식이 이제 외국은 많아. 됐어, 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야. 막. 우리보단 좀 많아. 한국은 이제 약간 카르텔이 생기기 너무 좋은 환경. 약간 문화적인 특성도 있어. 너무 좁아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좁은데 이제 파도 많아. 인프라도 좁아. 감독도 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먹고 나라야말로 막 아나바다식으로. 약간 감독도 선수처럼 여기가 있어? 막 이러면 이 K리그 감독 선수 다 여기서 뛰네 이제. 막 이런 거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넘어가 보자면 K리그 팀들과 시장이 넓어져요. 선수들도 많이 들어오고 감독도 많이 필요해서 감독도 많이 투입되고 많아지면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뛸 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뛸 팀이 많아지는 거지. 그럼 선수들이 많이 필요하대. 그래서 그 모든 시작이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디비전 이게 딱 올라갈 수 있게 영국처럼. 어떻게 보면 그게 FA의 시작이야. 네. 영국이 진짜 그 정석이라고 하잖아요. 영국,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영국 살았을 때 얘기를 해보자면 주말 되잖아? 그러면 진짜 한겨울 완전 추울 때 빼고는 주말에 일요일, 토요일 날에도 그런 거고 일요일 이때 막 진짜 좀 그라운드스러운 그런 필드를 가면 축구가 무조건 있어. 뭘 하는지 내가 본 적은 없는데 무슨 대회에서 계속 올라가고 그런 걸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 굉장히 저변에 퍼져 있어. 전혀.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이 이제 좀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K 뭐 5까지 5까지 있으니까 예전에는 K3도 K리그로 인정 안 될 때가 맞아요. 있었는데 그런 게 넓어지면은 진짜 제이미 바디 막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야. 얘도 7부 리그인가 내 기억에 7부 리그인가 거기서 뛰다가 쫙 올라가고 그냥 득점왕도 계속 하고 막 그랬던 거야. 공장 다니다가 축구하고 막 기관사 막 운전하다가 막 결국엔 삶의 한 부분이 축구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극단적인 행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래 거예요. 맞아. 지금은 뭐 구단마다 성명문도 내고 하긴 했지만 약해 좀. 연대하려고 해도 애초에 파이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 한국에서는 돈을 안 받고 축구계 쪽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까지 숫자까지 포함하면 예전에 들은 거는 정확하진 않은데 200명에 1명 정도는 축구 관련 계통에서 내가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사람들인 거지. 전체 인구 그만큼 많다는 거지. 검사를 한다는 게 뭐 심판을 본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진짜 조그만 동네 팀들 뭐 이런 팀들은 돈이 없어.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관리해줄 팀을 관리해줄 이런 거에 줄 돈도 없는 거지. 그럼 가서 뭐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관리 이런 거 도와준다던가. 국가 산업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이 축구 이 팀을 좋아해서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 정도가 진짜 좀 차원이 다르겠네. 그리고 들었잖아. 지난번에도 들었듯이 거기는 1부 리그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거기 등록을 할 때 허락을 받아야 돼.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계획서에 도시에 공헌할 수 있는 무언가. 이 도시 아니면 이 동네가 맡으려고 하는 이 동네에 무슨 기여를 할 것이냐 이 계획서를 써서 내. 그거 없으면 통과가 안 돼. 만수르도 그래서 거기 철로 깔았잖아. 어떤 거에다가 진짜 그거는 진짜 너무 부러 플렉스 끝판왕. 열선 깔아준 거 좌석에 열선 깔아준 거 모든 구단들도 지금 구단의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비시즌 때나 시즌 때도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장애호 같은 데 뭐 찾아가서 이렇게 뭔가 봉사도 한다던가 그런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계속 올라와. 봉사 같은 것들, 기여하는 것들. 그게 금전적인 것만도 원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너네가 그런 활동을 하는 걸 원해. 오,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그리고 그거 그때 갔을 때 봤는지 모르겠는데 토트넘 구장이 코로나 때 거기 코로나 치료였나? 뭐 하는 센터로 바꿨었어. 검역하는 그 센터로. 토트넘 구장. 그래서 되게 좀 경기장 뭐라 해야 되지? 주변 그 건물이
두꺼워 뭔가 시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지은 데라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구조를 또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되게 예술의 전당 느낌 나. 축구만 잘하면 돼 이제. 얘기하니까 우울해져. 약간 이제 공헌 열심히 하고 또 겸으로 하는 뭐 이런 느낌. 아 토트넘 얘기 나오니까 뭐 손흥민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근데 손흥민이 한참 동안 지금 그때 와서는 A매치 할 때는 그래도 지금 골도 많이 넣고 활약이 굉장히 좋았는데 저 진짜 콜롬비아 우루과이전 보고 이건 손흥민 활용법 문제다 그냥 확신을 했어요. 그냥. 지금 토트넘 지금 파라티치도 그렇게 됐고 지금 완전 총체적 난국인데. 난 진짜 확신하는 게 손흥민 솔직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뭐 좋아하는 팬은 더 많고 그렇긴 하지만 화제 중심에 있는 사람인 거잖아. 그래서 뭐 욕도 먹고 칭찬도 받고 그렇기는 하는데 나는 확신하는 거는 손흥민이 아직 에이징 컵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올해 손흥민을 영국에서도 보고 지금도 보고 있지만 아직 에이징 컵은 아니야. 마음껏 뛸 공간 자체도 안 생기니까. 근데 이적할 것 같지도 않아요. 뭔가. 솔직히 내가 손흥민 좋아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것 같지도 않아라기보다는 지금 이적 못해. 하기 힘들어. 안 하는 얘기라서. 레비가 물론 이제 계약 기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아직도 그래도 몇 년 남았단 말이야. 이 시점에서 레비가 봤을 때 얼마 이상은 절대 안 팔아. 분명히 레빈이 있단 말이야. 그 돈을 내고선 손흥민 나이도 어느 정도 찬 손흥민을 데려간다? 지금 입장에서 쉽지 않지. 마지막 재계약을 하기 전에 리버풀로 갔어야 돼. 나도 딱 그 생각이었어. 전성기 손흥민과 클럽의 만남? 와 이거는 야 맨날 가끔 그거 나오잖아. 손흥민이랑 저 클럽이랑 너무 아까워. 막 서로 막 낄끼대면서 웃는 그 사진 가끔 한 번씩 나오잖아. 그리고 클럽이 손흥민을 좋아하는데 손흥민은 클럽을 만날 때마다 패어요. 독일에서부터. 클럽은 그냥 쟤는 어쩔 수 없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 그런 선수를 자기가 지도한다? 얼마나 하고 싶게 많겠어. 지금이라도 조금 안 된다. 아니 손흥민 지금도 잘할 것 같은데. 저는 손흥민이 그래, 토트넘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토트넘 좋아해. 맞아, 그건 맞아, 맞아. 맞아. 그거는 진짜 확실해요. 계속 나와서도 얘기했었어. 나는 토트넘 생활 너무 만족스럽다. 스태프들도 좋고. 이미 가족처럼 됐고 또 그 시작이 뭐냐면 자기 그 군면제 달린 대회를 갈 때 그걸 기다려준 거에 대한 고마움이 크다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자기가 보답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선수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팬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선수들이 얘기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 또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선수들 되게 많단 말이야.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손흥민도 A매치 하러 갈 때 들어올 때 런던에서 직항 타고 그냥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히드로 것도 굉장히 좋아. 손흥민도 히드로 가겠네. 같은 공항, 같은 하늘. 같은 대한항공 많이 타. 같은 곳에서 대한항공 많이 타. 그때 밟고 왔던 그 땅을 손흥민이 밟고 갔단 말이야. 테스코 갔겠지. 세인스버리 갔겠지? 그냥 그게 진짜 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런던 팀 갈 만한 데가 다 라이벌 팀 아니면 그 나이 때 선수를 사올 만한 팀이 아닌 곳밖에 없어요. 황희찬 선수도 올버햄튼 가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황희찬이 그 기차 일반석 타고 가진 않을 거야. 차로 한 3시간 반, 3시간. 그 정도까지는 안 걸려. 오히려 거리는 리버풀보다 가까워서 그게 이제 리버풀이랑 체스터 갈 때는 더 고속열차야. 그래서 2시간이면 가는 건데 울버햄튼 갈 때는 중간에 쓰는 역이 많아. 오히려 더 걸려. 2시간 15분인가? 그래서 20분인가? 국가대표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거기서 기차 타고 런던에서 타지 않을 것 같고 체스터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공항에서 경유해서 가지 않을까. 운전은 안 할까요? 매니저나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 평소 훈련장 다닐 때는 운전을 하겠지만. 근데 아무튼 뭐 손흥민은 근데 또 레비 성격상 은퇴하게까지 냅두진 않잖아요 또. 근데 또 은근히 저기도 FA까지 막 끝까지 가다가 막 팔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 그 누구였지? 에릭센도 그냥 FA를 보는 거잖아. 기억엔 에릭센 FA로 왔어. 마음 편히 그냥 은퇴할 때까지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한국 팬들이 이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겠지. 그래도 한 번은 좋은 감독 오겠지 그 중에. 다음엔 난 내 생각 로저스일 것 같고. 또 졌어. 졌어요. 레스터에서 데려왔더니 토트넘을 레스터로 만드는 거 아니야? 페리시치가 제 생각에 제 기억으로는 크로아티아 경기도 몇 번 봤는데 절대 못하는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토트넘에서 못하는 거지? 그게 심지어 저 페리시치 좋아했었어요. 되게. 원래 공격수잖아. 네. 근데 그 콘테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콘테가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도 잘못 썼거든. 또 데리고 와서 또 그렇게 쓰고 왔잖아. 페리시치 되게 인상. 근데 또 여기서 의아한 거는 손흥민 페리시치 올라가고 손흥민이 이렇게 가운데로 가잖아요. 또 국대에선 또 중앙에서 잘했잖아요. 또. 근데 왜 토트넘에서 중앙에 가는데 못하게 그건 돼? 이제 케인 때문에 그렇게 돼. 케인이 또 이미
케인이 큰 자리를 또 차지해야 되니까. 케인은 거의 미드필더급 차라리- 플레이를 하는 공격수라서 그냥 나는 진짜 우리 추갈못들이잖아. 내가 전술적으로 분석하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자 케인이 그렇게 올라갔다. 그럼 손흥민을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좀 뒤로 빠져서 공간을 또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려면 내가 봤을 때는 좀 그 어그로를 끌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하긴 하다. 근데 그게 없다. 우당탕탕 스타일. 그래. 이런 애는 그래서 황희찬이 토트넘에 토트넘 가야 된다. 황희찬이 토트넘을 가고 그리고 이강인도 이강인 가고 가고 이강인은 김민재 이제 가고. 우리 지금 플레이메이커 필요하잖아요 토트넘에. 이강인 딱 오고 엘리케가 토트넘에 딱 오는 거지. 로저스 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스페니시 통역도 해주고 스페인 통역해주고 현규 아 현규 와가지고 케인이 좀 이제 쉬어야 된다. 케인 이제 맨유로 간단 말이야. 케인 갈까요? 가능성이 내가 봤을 때 지금 분위기로는 속으로 케인 겁나 욕하고 있을 거야. 이 팀 안 되겠다 이제. 나 이제 런 해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다 언제 막 스쿼드 다 비어. 그러면 이제 현규한테 기회가 오는 거야. 그럼 이제 현규 와서 투톱을 뛰는 거지 손흥민하고. 완벽하다. 너무 좋다. 그 호흡을 딱 맞춰서 국대로 그대로 갖고 왔지. 그대로. 이기재도 토트넘. 안 돼요. 이기재 좋다. 안 됩니다. 이기재 좋다. 야 페리시치 아웃. 페리시치 아웃. 죄송하지만 못 되는 거 아니지. 안 된다기보다는 나이도 좀 차셨고. 안 되고 못 됩니다. 기재요. 현규, 황희찬, 이재성? 아니 김민재 김민재. 그렇지 김민재. 김민재 오면은 코어를 딱 세워주면 되지 이제. 저는 근데 이건 진짜 장난 아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지금보단 나을 것 같아.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이거는 근데 지금 진짜 토트넘에서 필요한 건 이강인 같은. 네 맞아. 이강인 같은 존재가 하나만 딱 오면 내가 진짜 피터한테 몇 번을 얘기를 했을 걸. 지금 수비 플레이메이커가 망이지? 없다. 수비 망인 거 일단 제쳐두고 플레이 메이커부터 한 병 데리고 오면 토트넘 강점이 공격 아니야. 거기서부터 일단 살려놓으면 수비도 지금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내 생각은 그래. 맞아요. 로메로도 아르헨티나 우승한 애인데. 이게 이제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면 수비에서 어떤 중심이 딱 잡혀져야 이게 이제 간격도 맞으면서 공격도 잘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난 역으로도 생각하거든. 공격이 잘 풀리면 수비도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난 안 받는다고 생각해. 저희는 추갈못이니까. 추가할 맞다 이것도 있어. 미네스타에서 잘해가지고 이제 상빈이가 이제 오른쪽으로 봐주는 거야. 그래서 황희찬이랑 스위칭. 형규도 윙 아니에요? 그 형규가 상빈이 상빈은 공격 루트에서는 다 뛸 수 있어요. 자, 황희찬 가봐. 우리도 이 작전판 같은 거 하나 사야 되나 봐. 나중에 한번 사자. 오현규, 손흥민, 정상빈, 이강인. 그리고 여기 황인범. 황인범 많아. 그때 경기를 그리고 그 밑에 김민재. 우리 진짜 작전판 하나 사가지고 나중에 그 딱 이런 거 하자고 우리. 상상만 해볼건데. 김민재,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이강인, 황희찬, 정상빈, 오현규, 손흥민. 이제 나중에 이제 토트넘 그 화이트 하트 트레인 가면 이제 FC 서울 이렇게 써 있겠지. 아니면 FC 코리아. This is another. 거기 동네 주민들 다 떠나는 거 아니야? 한국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아요? 근데 거기 실제로 지금도 그 화이트 하트 트레인 내렸는데 나 말도 안 걸었는데 와가지고 경기장 저쪽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저씨가. 그때도 그랬었나? 가면 우리 사진 찍고 있으면 사진 찍어줄까 막 이러고. 네. 한국 사람들한테. 그리고 유니폼샵 가면은 손흥민의 위상은 물론 한국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야 한국인 때문이야. 왜냐면 많이 사서 그래. 그러면 7777 다. 이만큼 유니폼이 걸려 있으면 처음에는 요 정도 손흥민, 케인, 다른 애들 이렇게 있었는데 점점 손흥민 이만큼 손흥민 진짜 이만큼이 있으면 이만큼 손흥민 70. 우리 정혜원 아현님이 이제 귀엽게 생긴 손흥민 그 직원한테 메고 갔는데 여우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진 찍었어. 엄청 일하는 귀엽다고 사람들이 하면서 소니 하면서 외국 사람이 직접 자기 입으로 소니라고 하는 거 들으니까 되게 좀 뿌듯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말로 해도 아마 공감이 안 갈 건데 내가 항상 했던 얘기가 그래. 나는 계속 손흥민 보러 다니면서 내가 왜 손흥민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사람들 입에서 손흥민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러다가 야 너 어디서 갔어? 한국? 나 요즘 관심이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 그러면 너무 뿌듯해 진짜. 거기 살면서. 또 거주자로서 그 노후가 달라지니까. 왜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고 하잖아. 맞아요. 그게 다르다니까. 이전에는 이제 BTS가 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작년 말이었나?
올 초였나? 그때 갔을 때도 어떤 분이 거기서 이제 마킹하려고 딱 맡기고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마킹하는 직원이 우리한테 그랬어. 우리 아들이 한 몇 년 전부터 영국 방송을 안 본다고, 다 한국 방송만 본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너무 궁금해서 요즘에 그런 걸 막 챙겨보고 있다. 한국 관련된. 그래서 한국말도 관심이 요즘 좀 있고 그런데 이제 요즘엔 전체적으로 봤을 때 K컬처인데 축구 쪽에서는 그 손흥민이라는 역할이 정말 크게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좀 줄어들었는데 한동안 경기 시작하기 전에 한 1시간 2시간 전부터 경기장에서 한 10분 15분 간격으로 한국 놀러 오라고 비짓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캠 찍으신 거 봤어요. 한 30초? 30초에서 한 1분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계속 틀어줬어. 한국 방문회 이런 거였나? 그게 얼마나 본 거거든. 마지막에 손흥민 중간중간에 컷으로 한 번씩 나오고 마지막에 손흥민이 영어로 한국에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나. 나는 그런 걸 거기서 많이 경험을 해서 아 손흥민은 축구 이상이야. 아 그 뭔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 이상의 역할을 이미 한 사람. 우리가 그냥 손흥민은 잘한다 뭐 약간 알린다의 그 정도 수준이야. 근데 실제 그 광고 보고 영국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온다. 좀 뭔가 좀 색다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맨날 공차고 유니폼 입고 있는 사진만 보다가 한국 오니까 메가커피 막 연예인처럼 광고만 하고 있어. 그거 알아? 그 손흥민 몇 년 전에 그 슈퍼콘 슈퍼콘 되게 귀여워하잖아요, 걔는? 그거 보고 팀 동료들이 겁나 놀렸대. 손흥민한테 뭐였지? 뭐 할 때 슈퍼콘 이러면서 딱 끝나는데 그거 엄청 놀렸대.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나? 내가 3월달에 돌아올 때 나만 이제 미리 예약을 해놔가지고 난 경유편으로 그날 아시아나항공 직항이 없는 날이었어서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 갔다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경유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라운지 회원이 있어가지고 라운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어떤 아저씨가 현지 아저씨거든. 보고 딱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야. 어? 내가 그래서 영어로 내가 한국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돼. 자기 친구들도 한국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약간 특징을 내가 안 돼. 한국 사람인 거 되게 반가워하면서 한국 사람들 좋아하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거기 막 라운지를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여기에 뭐가 맛있고 뭐가 있고 막 설명을 해주는 거야. 너무 기분 좋더라고. 너무 좋다. 진짜. 저 그 이번에 정혜원 따라와서 니아오 소리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게 너무 좋아. 물론 안녕하세요 먼저 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옛날보다는 기초가 훨씬 나아졌다. 진짜 옛날에 나 영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꽤나 지나가다 니아오 들은 적이 쭉 가끔 있거든. 네. 그만큼 우리나라 많이 알려줘. 그리고 런던에는 되게 내가 설명회 하면서도 자주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데 런던에서는 이제 한국 음식, 한국 문화 이런 게 진짜 엄청 많이 퍼져서 잘 알아 이제. 많이 알려졌어. 이런 게 진짜 뿌듯한 점이 아니야. 문화의 손흥민 영향과 특히 런던에서는 더 그리고 일단 지금은 전 세계에 축구를 좀 좋아한다 내가 얘기할 수 있으려면 손흥민 모르면 너 축구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 되니까 이제 야 너 손흥민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있을 정도 이제 됐지. 저 여행 유튜버 이런 거 보면은 영국 안 가더라도 다른 나라 가면은 그 유튜버들이 막 한국에서 왔어 그럼 썸은 막 이러면서 더 챙겨주고. 손흥민 말고 작년에 10월달에 바르셀로나 갔을 때 바르셀로나 경기 보고 나오면서 결국에는 알게 된 건 걔네 터키 애들이었어. 근데 걔네들이 야 니네 어디서 왔니? 막 물어보면 갑자기 그것도 뭐 낯선 애들이 물어보면 이것들 또 소매치기인가 또 찝적대네 막 속으로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터키에서 왔는데 김민재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알아보고선 김민재 얘기 자기 페네르바체 막 하면서 김민재 보고 싶냐 그랬더니 우리 또 경기를 보러 갔었대요 저희가? 아니 자기가 페네르바체 팬이래. 그럼 가서 직접 봤겠네요. 걔네들이 스페인에 이제 여행을 왔나 보지. 경기를 본 것 같아. 그 경기가 또 빅매치긴 했던 게 그때 바르셀로나 미넨 경기였었거든. 한테 완전히 발렸던. 페네르바체 한 시즌 뛰었는데 기억이 될 정도니까 그러니까 임팩트가 컸던 거지. 지금 나폴리도 뭐 한 시즌도 안 뛴 건데 지금 이렇게 된 거. 나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갑자기 또 김민재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김민재가 그리고 갑자기 멘탈이 흔들렸던 것도 나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점점 이렇게 뭐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왔었으면 그거에 대한 사람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확 뛴 거란 말이야.
1년 터키 가서 잘해갖고 이렇게 뛰고 지금 나폴리 가서 이렇게 뛰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기한테 쏟아지는 관심 이런 것들이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야. 체력도 많이 지쳤고 몸도 이게 약간의 어떤 스트레스와 스트레스가 겹치니까 거의 안 쉬지 않았어요 나폴리에서. 내가 그때 잠깐 여기 정확하진 않은데 2경기인가 빼놓고 다 뛰었던 걸로 기억해. 무조건 선발로 한 경기에 2번인가 빼고 다 뛴 걸로 알고 있어. 충분히 그런 것 같아요. 전북에서도 잘하고 베이징거나 잘했고 계속 잘하던 선수도 안녕. 안녕. 아 이렇게 말하면 끝이야? 이러면 돼?